지난 1월 말 카드사들이 통신사나 백화점, 대형 마트, 또 자동차 회사들과 같은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에 카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는데요. 대형 가맹점들은 계약 해지까지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월요일의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진단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자, 먼저 카드사들이 이 대형 가맹점들 수수료 이렇게 인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서 깎았기 때문입니다. 네. 이게 연역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.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이라는 걸 내놔요. 이게 왜 나오게 됐느냐?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래서 카드 수수료율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 해서 대책이 나왔던 건데 당시에 수수료율을 깎아주는 소위 우대 가맹점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돼요. 예. 종전에는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이게 30억 원 이하까지 확대가 되니까요. 이걸 그 전체 가맹점 수로 놓고 보면 한 84% 정도가 혜택을 보다가 90% 이상 혜택을 보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연매출 500억 원 이하인 가맹점들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수수료율을 좀 깎아주거든요. 이건 왜 그랬느냐? 500억 원 초과한 가맹점보다 이들이 더 내면 안 되니까 네. 그래서 이 숫자를 좀 맞추기 위해서 아래는 많이 깎아주고 500억 원 이상 연매출이 나오는 가맹점들은 좀 더 내라 해서 뭐 그 0.2%포인트 안팎으로 수수료율을 올리겠다 이 안이 나와 있었던 건데 네. 정부가 당시에 추산하기로는 그 소규모 가맹점에서 연간 이 조치를 통해 한 8천억 원 정도 수수료가 절감될 걸로 봤어요. 예. 이 얘기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8천억 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됐다는 얘기잖아요. 없던 손실이 생겨나는 그렇죠. 거죠. 그렇다면 이 손실을 어딘가에서 메우려고 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고가는 좀 든든한 쪽에 올려달라는 아우성이 있었을 거고요. 또 한 가지가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,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시면 깎아준다, 무이자 할부를 드린다, 뭐 네. 놀이공원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 비용을 그동안은 모든 가맹점이 n분의 1을 했거든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네 빵집, 동네 슈퍼 이런 데는 우리가 이 마케팅 비용의 혜택을 보지 않는데 왜 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예. 있었어요. 여기에 대해서 이거 혜택 보는 사람이 부담을 해라.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. 그래서 전반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이 좀 올라가게 됐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카드사들이 적격 비용이라는 걸 산정해서 네. 그 수수료를 정할 때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이게 3년마다 돌아온다고 하죠. 네, 2012년부터 그 여신금융업법에 따라서 적격 비용 체계를 만들었어요. 네. 정부가 여기에는 업계도 들어가고요. 정부 당국자도 들어가고 외부 전문가들도 들어가서 도대체 카드 수수료율을 얼마로 하는 게 적격 비용이냐. 그러니까 이 적격 비용을 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. 예컨대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 비용, 얼마의 이자를 두고 그 도매 시장에서 돈을 떼우느냐.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대금을 갚을 때까지 네. 카드사가 미리 내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혹여 일부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하고 안 갚을 수도 있잖아요. 예. 이런 비용도 들어가고요. 기타 뭐 벤사에 지급하는 비용, 또 일반 관리 비용 아니면 마케팅 비용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것 자체가 적격 비용이고요. 여기에 각 카드사들의 이윤을 합쳐서 산정하는 게 카드 수수료율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3년에 한 번씩 법에 근거를 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해보자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정부가 여기서 특히 주목한 게 뭐냐면 마케팅 비용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. 여기에서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인다면 수수료를 내릴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. 사실은 여기에서 전체적인 수수료 인하 논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. 네. 2014년에 카드사들이 마케팅에 쓴 돈이 전체적으로 한 4조 원 규모였는데 4년 만에 이게 6조 원을 넘어섰으니까 정부는 이 부분이 다소 과도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. 네.
자, 그럼 이번 인상 조치로 인해서 이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 얼마나 올라가게 됩니까? 네,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는 뭐 0.1에서 0.15%포인트 안팎이 될 거고요. 예.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통신사의 경우에도 한 0.1%포인트 전후, 유통사의 경우에도 0.1%포인트에서 0.2%포인트 전후. 그러니까 업종별로 최대 한 0.25%포인트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. 이게 별로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. 대형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 매출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. 굉장히 큰 폭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.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형 가맹점들은 특히 뭐 현대차, 기아차의 경우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. 예. 자, 그래서 오늘 오전에 현대차가 이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5개 카드사와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서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어요. 네, 현대차가 사실상 이 대형 유통업체들 혹은 대형 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 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셈인데요. 네. 오늘 신한, 국민, 삼성, 롯데, 하나하고는 10일부터 거래 안 한다.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이 카드로 현대차 못 산다. 이렇게 입장을 정확하게 밝힌 상태고요. 예, 예. 기아차도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. 기아차의 경우에도 1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. 기아차의 경우에도 BC, NH농협, 현대카드 이런 곳들과는 추가로 협의를 해볼 건데 앞서 말씀드린 카드 회사하고는 거래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예요. 그래도 뭐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물론 남아 있습니다. 기존에 그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했던 카드 회사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왜 올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면 우리가 가맹 계약을 다시 해줄 수도 있다는 게 현대차 입장인데 글쎄요, 상황을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예. 그러면 이 5개 그 해당 카드를 쓰는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를 살 때 이제 그럼 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? 카드 결제에서 지금 BC카드나 농협카드 등하고는 협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끼어 있었잖아요, 2월 달에. 그런데 가맹 계약과 관련해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조정할 의사를 타진해야 하는데 네. 요 기간이 빠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BC나 농협 등등은 여지를 좀 남겨두는 거죠. 예. 그래서 추가로 협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건데 일단 가맹 계약이 해지된 쪽들 있죠. 그 네. 5개 회사는 다음 주 10일 이후에도 사태가 진전되지 않으면 현대차 가맹점에서는 그 카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게 현대차뿐만의 일은 아니죠. 네, 지금 대형 가맹업체들이 뭐 잇따라서 우린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. SK텔레콤이나 KT, LG U+ 같은 통신 3사도 각 카드사들에게 수수료율 인상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. 카드사들이 그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그 내용은 수용 못한다는 공문을 보냈어요. 네. 그리고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유통업계도 일단 공문까지 보낸 상황은 아닌데 구두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우리는 이 정도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지금 뭐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현대차의 수수료율 분쟁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좀 보고 입장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. 예. 자, 이런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분쟁은 사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럼 과거 사례들을 좀 비춰볼 때 이번 사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? 사실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잖아요. 네.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항상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뭐 2004년에 이마트하고 BC카드가 한판 붙었던 일도 있었고요. 예. 2012년에 코스트코 삼성카드의 관계도 있었습니다. 결국은 삼성카드는 뭐 지난해 이제 코스트코 독점 계약이 깨지고 올해 5월부터는 현대카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네. 됐거든요. 그리고 2014년에도 현대차가 신한카드, BC카드와 일대 접전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카드사가 약간 꼬리를 내려주는 듯 했지만 사실 2012년 사례를 보면요. 네. 당시에 정부가 여기 개입을 해요. 그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나치게 수수료율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네네.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. 그래서
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깎아주는 부분을 이쪽이 좀 보충해 줄 필요가 있고 기존의 절대적인 협상력을 통해서 지나치게 수수료를 깎아왔던 것도 사실이다. 네. 이렇게 정부가 지적을 합니다.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네요. 그렇죠.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당시에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결국은 대형 가맹점들이 이 인상하는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거든요. 네. 이번에도 아마 그 정부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렇게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갈등이 이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. 어떤 부분에서 좀 불편이 우려되나요? 일단 마케팅 비용을 줄여라. 여기에서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경우에는 뭐 최대한 1조 원 정도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. 정부가 네. 작년에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.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영화관 갈 때 카드 할인 받고 아니면 뭐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고 놀이공원 가거나 아니면 네. 레스토랑에서 할인 받고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 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걸 줄이라고 하면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정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다. 그동안에 지출했던 마케팅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했고 이걸 그 실질적으로 이 마케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네. 동네에 있는 가맹점들까지 n분의 1로 부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구조였다. 그러니까 대형 가맹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건 바람직하고 소비자들도 지나치게 부가 혜택이 있길 바라는 건 좀 과도한 욕심이다.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 대형 가맹점들은 또 이 카드사들이 소상공인 수수료를 깎아주면서 생긴 손실을 자신들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. 대형 가맹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네. 주장이에요. 일단 전가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쪽에 떠넘긴다는 뜻이니까 네. 아래쪽에서 깎아줌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위에서 메우려고 한다. 이렇게 생각할 수는 충분히 있거든요. 네. 근데 다만 여기에서 좀 정밀하게 갈라서 봐야 할 것은 그동안의 대형 가맹점들이 적격 비용에 따라서 내야 할 만큼을 충분히 내왔느냐.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.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네. 우리는 도매로 싸게 사겠어. 많이 깎아줘. 이렇게 하는 게 시장에 놀릴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그들을 깎아주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지나치게 받아왔다면 이 구조가 정상은 아니거든요. 예. 마케팅 비용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것들은 재고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대형 가맹점들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, 또 정부가 또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은 혹시 있습니까? 정부가 그래서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. 꾸준히. 지금 수수료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카드 업계가 뭔가 소위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. 네. 예컨대 이런 제안이에요. 우리가 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 생활 패턴 전반을 노출하는 거거든요. 예. 언제 일어나서 나는 그 40대의 직장인이다 하면 주로 어디에서 돈을 쓰고 몇 시에 쓰고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누적이 됩니다. 엄청난 정보죠. 그렇죠. 그래서 사실은 그 정보만을 모아서 매년 보고서를 내는 카드사도 있긴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 데이터 산업화해서 빅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벌어라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글쎄요, 이게 좀 창의적인 산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주업이 수수료 수입이잖아요. 네. 근데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말고 콜라 팔아서 부자 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겁니다. 예. 자, 이 현재로서는 이 현대기아차가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공을 지금 카드사들에 넘긴 상태인데 이 계약 해지 시점도 좀 일주일 뒤로 넉넉하게 잡았잖아요. 네. 그 사이에 해결될 가능성 있을까요? 글쎄요, 뭐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이라는 게 항상 열려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가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카드사도 자동차 회사도 지금 남의 사정 봐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 건 또 맞아요. 예. 카드업계도 오랫동안 인력들을 줄여왔고요. 자동차도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서 어느 쪽이 선뜻 양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네. 다만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경우 그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도 뭐 끝까지는 한번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자, 월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함께 해주셨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